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금일 테슬라가 3.9%대 인도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테슬라 자체적인 원인보다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간 하락이 컸던 테슬라의 상승도 컸었는데요. 테슬라 유럽발 희소식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요.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63%나 올랐어요. 18,847로 마감을 했는데 아쉽게도 19,000선은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19,000선을 넘어줘야지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에 지지 라인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조 지표인 RSI 값이 30에 다가서면서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8월 달에도 RSI 지수가 약 한 30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큰 반등세가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급진적인 관세 정책이 아무래도 4월이 넘어서야 윤곽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끝나고 6월부터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하반기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에 미국 증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 중반에는 이렇게 어려운 구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어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문제를 놓고 회담을 했는데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죠. 주고받고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는 히토리와 같은 광물들이 풍부해요.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농산물도 많이 나는 국가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천연 자원을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기를 원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주는 것보다는 먼저 받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광물 협정과 관련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노딜로 그쳤어요. 그러면서 증시의 중간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PC 물가 지수가 오히려 전월 대비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장 막판에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역시나 기술적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PC 물가 지수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일단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물가 지수가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근원 PC 물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들 예측치에 부합하는 실제 2.6%가 나왔고요. 자, 이전 대비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전이 2.9%였는데 1월 달에 발표되었던 12월 달 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발표된 게 2월 달에 발표된 1월 달 PC 물가 지표가 되겠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미국 경기가 좀 안 좋다라는 신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물가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 물가도 올라가는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미국 경기 특히 소비 심리가 좀 내려가면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물가도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서 오늘 증시에 큰 반등을 이끈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그간 하락이 컸던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많이 올랐어요. 거의 4% 가까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3.91% 상승한 293불대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장중에 270불대까지도 내려왔어요. 제가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시작을 했을 때 많이 하락하면 270불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270불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바로 일단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 테슬라는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미국 정부의 이런 정책에 의해서 많이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일단은 이 힘든 구간이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MDD가 거의 40%를 넘는 수준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급진적인 하락보다는 옆으로 기는 듯한 횡보의 구간이 앞으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러한 하락은 두 가지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이 차량 판매량, 기본 차량 판매량이 특히 1월 달에 유럽에서 많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각종 레거시 미디어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법한 뉴스들을 퍼나르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유로 판매량이 떨어진 것은 일론 머스크의 우파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일론 머스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펼치면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떨어졌다라는 듯한 내러티브를 만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방송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2024년 1월달 판매량이 유독 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유럽 지역 작년 1월 판매량이 워낙 높았고 이번 1월 달에는 모델 Y 연식 변경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판매량 급락이 나온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다. 전혀 일론 머스크의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정치 성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미국 내에도 도지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60%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를 떨구고 있다라는 말은 팩트가 아니라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He's making my Tesla stock go dow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를 떨구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를 The long-term outcome for Tesla is very high. 장기 성과는 매우 클 거라는 것이죠. 테슬라 주식은 매크로 상황에 많이 좌지우지되고 굉장히 그 변동성이 심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유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테슬라 장기 투자는 힘들지만 이미 이러한 장기 투자의 결과를 보여준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따지고 보면 세계 최고의 장기 투자자라고 볼 수 있어요.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의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죠. 테슬라 주가는 지금 약합니다만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는 주가와 상관없이 정말 열일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FSD 중국 영상이 13억 뷰를 기록을 해서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시청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구글 트렌드에 테슬라 FSD를 중국 내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이 관심도가 급상승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FSD 테스터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 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 보시면은 유턴도 굉장히 부드럽게 해내는 지금 FSD 자율주행, 중국 내 자율주행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영상도 기가 막힙니다. 보시면은 이제 중국인들이 감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FSD로 우회전해서 지금 게이트로 들어가고 있죠. 정말 대단하다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에 들어가니까 박수가 터지죠. 뭔가 시골길을 가는 듯한 또 모습이 나오는데 차선도 잘 인지를 하면서 잘 주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영상들이 지금 우후죽순 중국 내에서 바이럴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러자 남도 하면 자기도 해야겠죠. 중국 대륙의 사람들은 또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FSD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FSD 기능이 탑재된 테슬라의 최신 1일 렌탈 가격은 하루 4,000에서 5,000 위안으로 치솟았다라고 해요.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4,000 위안이면 우리 돈 80만 원이고 5,000 위안이면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FSD 하루 체험비가 80에서 100만 원이라고 지금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로보택시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돈을 벌고 있는 테슬라 중국 차주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사이버캡만 로보택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올해 6월 달에 사이버캡이 나오겠지만 이 사이버캡이 나오기도 전에 모델 3, 모델 Y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좀 전에 중국 내 FSD 기능이 탑재된 테슬라의 1일 렌탈 가격이 우리 돈 80에서 100만 원이라고 했죠. FSD 구매 비용이 64,000 위안입니다. 자, 이 64,000 위안을 하루 렌탈 비용이 4,000 위안으로 나누어주면 16일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요. FSD를 64,000 위안에 일시불로 구매한 다음에 16일만 차량을 빌려주더라도 FSD를 공짜로 탑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데요. 자, 이러한 경제성을 보면 중국 내 FSD 구독 비율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좀 암담한 상황인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2분기 실적은 소프트웨어 마진이 오르면서 그리고 모델 Y 램프업도 이미 끝나서 2분기 때는 정말 굉장한 또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지금 약속을 잘 지키고 있죠. 작년 연말에
올해 1분기 내로 중국에 FSD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2월 25일에 중국에 FSD를 출시를 하면서 이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3월 말도 아니고요. 2월 말 정도였어요. 오히려 한 달 빨리 약속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가 원래는 뭐 괜찮은 호재들이 있으면은 로이터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아니면 각종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소문이 흘러나오곤 했는데요. 이제는 비밀을 철두철미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호재를 딱 드러내놓고 있어요. 이번 중국 FSD 출시도 그랬어요. 굉장히 갑자기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호재의 진짜 실현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홀말 스카달로그님 인플루언서죠. FSD 테스터 인플루언서 분인데 이분이 X에 이렇게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중국에도 FSD가 나왔는데 유럽에 아직 출시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부끄럽다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유럽인들에게는 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유럽인들 각성하라는 뜻이 되겠죠. 최근에 유럽 내에서도 반 테슬라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있죠.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자, 오히려 이 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럽에는 좀 각성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FSD가 나와서 발전을 하면 유럽의 굵직굵직한 카 메이커들, 특히 독일 3사 유명하죠. 벤츠, 아우디, BMW가 같은 회사들이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유럽의 FSD가 출시를 해서 그런 메이저 회사들도 자율주행 차량을 함께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이런 점에서 좀 부끄럽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러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e are waiting for regulatory approval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규제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준비는 끝났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중국 내 FSD 테스트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주행 환경이에요. 하지만 유럽은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도 인구 밀도가 낮고 교통 체계도 훨씬 더 안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보다 더 쉬운 곳이 유럽일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규제 승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겠어요. 테슬라의 엔지니어 부사장인 라르스 모라비도 A few months, 그러니까 수개월 내에 유럽의 FSD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4월과 5월 사이에는 왠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가 정말 그간의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3월 말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점점 호재 하나하나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테슬라 FSD 기술은요, 전직 테슬라 AI 엔지니어 중국인 분인 것 같아요. 이 중국분 엔지니어에 따르면 그 격차는 매우 크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LLM이라는 글자도 있고 FSD라는 글자도 있고 AI Day라는 글자도 있는데요. 자, 좀 전에 이 중국어 포스팅을 한글로 이렇게 변환을 해보면요. 대규모 언어 모델 챗GPT와 같은 것이죠. 그록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LLM은 그 격차가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전체 아키텍처가 오픈소스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딥식이라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LLM 모델도 중국에서 나왔었죠. 자, 하지만 테슬라의 FSD는 격차가 크다라고 합니다. 엔드투엔드 AI를 지향하는 이 아키텍처가 여전히 신비롭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를 개최를 하곤 했었죠. 이때 당시에 AI 전문가들을 고용하기 위한 뭔가 리크루트 목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엔드투엔드 AI 기술, 리얼월드 AI 기술에 대해서 힌트를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출시 시점이 다가오자 힌트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이러자 대부분의 팔로워들이 지금 여전히 이 FSD 모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AI 기술이 올해는 현실화가 되고 내년부터는 본격 실적화가 됩니다. 현재같이 주가가 약한 시점에 잘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작년 연말에 트럼프가 11월 5일에 당선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라는 버스가 떠나자 탑승하지 못한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아쉬움을 표출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아쉬움을 표출할 구간이 아니죠. 이러한 탑승하지 못했던 투자자를 위한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FSD가 중국에 출시를 했다라는 건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유일까요? 아니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에 FSD를 출시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중국에는 이미 바이두, 하웨이, 그리고 BYD 등등 많은 업체들이 실제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테슬라의 이 FSD 진출이 중국 내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을 실시한 외국 회사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웨이모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신규 모델 Y 지금 딜리버리 시작했죠. 중국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국도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팔아야 될 소식인가요? 주가가 떨어질 소식인가요? 아니죠. 테슬라 모델 Y는 월드 베스트셀러 모델입니다. 작년에도 약 한 120만 대 가까이 팔렸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모델이 상품성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딜리버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올해 더욱더 많은 판매량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매크로 상황이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겠는데, 앞서 보셨듯이 중국 내 FSD 출시가 이 월드 베스트셀러 모델의 판매를 더욱더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만 빌려줘도 80만 원을 볼 수 있는 FSD 기술이 들어간 신규 모델 Y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캘리포니아의 자율주행 승차 서비스 허가 신청을 했다라고 했죠. 캘리포니아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 미국 최대의 경제 구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곳에 FSD를 출시했다라는 게 의미심장하고요. 웨이모는 일부 도시밖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샌프란시스코 시내가 되겠는데,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전체에 이 라이드쉐어, 그러니까 승차 공유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큰 격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이 주가가 떨어질수록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훗날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구간에도 상승하는 달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있는 테슬라예요. 2022년과 2023년은 테슬라 주가가 100불대까지 떨어지면서 테슬라 주주들에게 굉장한 아픔의 시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쉴 틈을 줍니다.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80%대까지 반등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마 이번 상반기에도 한 차례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편안하게 테슬라 투자 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일론 머스크인데, 옛날에 약속을 안 지킬 때는 주가가 잘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안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유럽 내 FSD 출시까지 약속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은, 와, 정말 이제 완전 자율주행 되나 보다. 테슬라가 얘기했던 그런 소식들이 미국 정부의 서포터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들이 빨리 실현되고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네 라고 이제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반등을 하겠죠. 다시 한번 희망 고문의 시기가 왔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진 만큼 고문당한다라는 느낌보다도요, 주가가 많이 빠진 것만큼 최고의 호재는 없습니다. 보시면 이미 이제 갭을 다 줄였어요. 전에 대세 상승기에도 40% 정도 MDD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인 구간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도 이때랑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상방으로 틀기 시작을 했어요. 벌써 488불부터 이제 MDD 값 44%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펀더멘털과 주가가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제 반등이 나올 구간이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올해 약속한 호재들이,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 호재들이 굉장히 빠르게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속의 6월달이라고 했어요. 6월달에 연준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달성에 사이버캡의 출시가 실현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구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트론TV VIP 멤버십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